어제는 당 지도부가 대거 이 부산을 찾았고요. LCT 특혜 분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춘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네,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후보자 등록이 있는데 언제쯤 등록하시나요? 예, 이 방송 마치면은 바로 가서 할 겁니다. 네. 부산의 민심이 제일 그래도 궁금한데요. 지금 가장 큰 역시 이 현안이 LH 사태에서 비롯된 이 부동산 민심입니다. 예. 부산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죠. 예. LH가 공공개발을 하는 주체인데 그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으니까 시민들로서는 정말 걱정과 분노가 많습니다. 그 집권당의 후보인 저로서도 시민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예.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어떠세요? 김영춘 후보께서도 좀 생각하고 계신 대책이 있을까요? 예, 저는 공무원이든 공공기관 직원이든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되는 것은 용납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시장이 되면은 부산시 공무원들 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일체의 부동산 투기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방지책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부동산 사전거래 신고 허가제도 하고요. 네. 또 그런 꼭 개발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면은 즉시 옷을 벗기는 그런 일벌백계주의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법이 미비하면은 국회와 또 민주당과 적극 협의해서 네. 입법을 해서라도 그런 조치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당 지도부가 대거 이 부산을 직접 찾았습니다. 예. 예. 부산을 직접 온 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거 때문이죠, 물론. 예, 당 지도부가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 정도 와서 부산 발전의 청사진과 정책 지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그런 일환으로 왔는데 어제는 또 부동산 문제가 핫 이슈가 되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LCT라는 데 직접 가서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하셨는데 지도부가 예. 이 LCT 특혜 분양 의혹 사실은 검찰 수사는 이제 일단락이 된 거잖아요, 지금? 예, 과거에 그랬죠. 예. 단체가 고발했는데 검찰에서는 일부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 다른 혐의들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 사건이죠. 그런데 시민들은 여전히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 LCT가 사실 들어설 수 없는 건물이거든요. 그 해운대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바로 옆이 아니고 해운대 백사장에 있습니다. 아, 백사장에? 백사장 예. 변에 101층짜리 건물, 80몇 층짜리 건물 2개, 이렇게 3개의 있을 수 없는 거대한 공영 건물을 올려놓은 겁니다. 예. 그게 원래는 해운대 백사장가에는 60m가 고도 제한 지구였습니다. 미관 지구라 그래서요. 네. 그 60m 고도 제한 지구를 일시에 해제하고 거기는 410m 건물을 올렸어요. 있을 수 없는 막개발, 난개발 정도가 아니라 막개발, 이 부산의 흑역사의 산정린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이게 이런 이제 건물에 예. 지금 뭐 몇 사람 정도 구속이 되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뭐 과거에 실세였던 최순실 씨가 기획돼 있어 이런 특혜 공사가 이루어졌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돌았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해운대에 그런 이제 높은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뭐 경관은 좋을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저는 딱 드는 생각이 경관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경관만 좋아지는 그렇죠. 거죠. 사는 분들의 이제 경관은 좋은데 안전하긴 한가요, 그게? 그 문제도 걱정이 많죠. 지금 예. 101층짜리 건물에 소방 대책은 제대로 되는지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소화 및 피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바람이 많이 불거나 했을 때 고층 빌딩에 이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환경 파괴적인 영향도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빌딩풍이라 그래서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환경 평가도 제대로 되었는지 이게 졸속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특혜 분양 의혹인데 예. 특혜 분양 의혹에 관련된 분들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한번 LCT 특검이라도 해서 과거에 있었던
불법과 이 특혜 부분을 제대로 파헤쳐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 주장이죠. 예. 근데 과거에도 이 특검을 하기로 정치권이 합의한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LCT에 대해서 특검하기로 합의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LH 특검이 이제 여야 합의돼서 추진이 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LCT 특검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이제 LCT에 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이제 입주해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LCT라고 하는 게 부산 해운대의 천혜의 이 백사장 해수욕장의 자연 환경을 파괴한 막개발 흑역 사의 상징인데 예. 그런 건물에 시장이 되겠다는 분이 그것도 1년 전에 매입을 해서 들어갈 생각을 했는지 그게 도무지 상상이 잘 안 되고요. 또 그 시점이 1년 전 시점이면은 그 해운대 지구가 조정지구 해제가 되어서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됐던 시기입니다. 예. 그런 시점에 시세보다도 조금 더 싸게 그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더욱이 그 건물에서 한 1년 만에 벌써 배 정도 가격이 뛰었다고 합니다. 위아래 나란히 두 채를 해서 시세 차익이 지금 판다 그러면 한 3, 40억 정도는 시세 차익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물에 입주를 하고 또 이 부동산 폭등의 시기에 그런 차익을 이미 실현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부산 서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박형준 후보는 이제 자신 소유 이제 한 채가 있고 딸 소유 한 채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건데 정상적인 매매였고 또 비리나 특혜는 없었다. 이제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불법이나 특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매매고 거주를 하는 거죠. 그 건물 자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아주 돈 많은 그런 소수의 부유층들이 들어가시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건물이 역사가 어땠든지 간에. 그런데 부산 시장을 하겠다는 분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산다? 이거는 제 상식으로 또 평균적인 부산 시민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이 부산에서 이 바다 자연 환경을 파괴한 그런 상징적인 건물 아닙니까? 거기 살면서 부산에서 환경 파괴하는 그런 개발 행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제지를 하고 공정한 그런 허가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차익 실현, 뭐 투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차익을 실현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고 덤벼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욕망에 대해서 네. 시장이 어떻게 그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공인으로서는 해서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매매 과정에 뭐 불법이 있었다든가 특혜가 있었다든가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문제는 차후에 또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고. 예, 공인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LCT에 살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을 펼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자격이나 발언권이 있겠어요? 시민들이 야 당신은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반박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박형준 후보가 이제 이 여론의 흐름에서는 줄곧 이제 앞서 나가는 이런 형국인데 사실 뭐 여당의 이제 공세가 이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찰 문건 이 관련해서도 이 박 후보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 문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피해 당사자가 공개한 문건들이지 않습니까? 네.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나왔어요. 그 문건들에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에서 요청을 해서 작업을 했다. 이렇게 다 정언이 되어 있는 문건인데요. 이걸 조작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은 홍보기획관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거죠. 홍보기획관실 직원들이 기획관 모르게 했다 그러면은 그 기획관이 정말 무능한 허수아비였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기획관이 결정하지 않은 일을 국정원이 그렇게 홍보기획관실 요청을 했다라고 문서에까지 남겨놨겠습니까? 그게 과거 문건인데요. 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국정원 문건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해명인 거죠. 지금 부산의 민심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이렇게 여당에서 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는 부산 시민들이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런 문제들도 지금 선거 국면에서의 여야의 공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제대로 과거 10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곰곰이 따져보시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박 후보 해명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좀 비상식적인 해명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점을 잘 좀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박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부산시장을 할 자격이 없는 분인 거죠. 이 점을 잘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무슨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소유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박 후보가 그거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도 다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 공인은 정직해야 되거든요. 정직해야 되는 공인이 자꾸 도망가고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일관해서야 그 공인의 말을 시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청취자분들의 판단을 위해서 이 다음 주에는 이 박형준 후보 인터뷰를 통해서 관련된 얘기를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이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이 가덕도 땅 소유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전임 시장이든 그 가족이든 누구든 불법적이고 특혜를 받은 그런 분양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조사가 되고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거돈 전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말을 못할 건 없죠. 그 당연하죠. 예. 사실 뭐 여야 이제 정치 공방이 거세지다 보니까요. 지금 막 공약이 많이 묻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큰데. 예. 후보 공약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이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예. 어떤가요? 1년에 25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신 건가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일자리 공시제에 의해서 지자체가 매년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시가 2019년도에 약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제는 지금 엉망이거든요. 근데 이 20만 개 일자리라고 하는 게 정부가 만들어내는 그런 일자리도 있고요. 예. 공공 일자리라 그러죠. 또 민간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일이나 유지하는 일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또 직업 훈련을 또 시키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이런 걸 다 모아서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정부 통계 방식에 의해서 부산시가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매년 그 정도를 만들어 가는 건데 또 매년 없어지는 일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이제 통계 방식의 그 실체를 좀 이해하고 바라보면은 부산이 20만 개를 만들어도 경제가 엉망이고 자꾸 이게 축소되고 몰락하는 경제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비상한 처방과 수술을 통해서 부산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매년 추가로 5만 개 정도 일자리는 더 만들어내어야 부산 경제가 활성화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는 이런 현실을 좀 저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박형준 후보는 이런 공약이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 꿈과 도전 의지가 없는 거죠. 지금 부산시가 20만 개 정도를 만들어 왔었는데 이거에서 매년 5만 개 정도라도 추가를 해보자는 생각 없이 어떻게 부산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또 최근에 이제 경부선 지하 사업 관련된 공약도 좀 눈에 띄는데 이건 좀 어떻게 현실성이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래된 숙제입니다.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를 했고요. 중앙정부는 좀 난색을 표명하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시내 구간인데 16km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지하화하는데 한 1조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에 GTX 사업이라고 이 수도권에 지하철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 사업에만 지금 13조 원 예산이 투입되기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경부선 지하화 사업
또 충분히 타당성이나 또 미래의 어떤 그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 사업이고요.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서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의선 숲길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의선 숲길 사업을 통해서 서울의 마포구나 서대문구 일대가 완전히 상전백해가 됐거든요. 저도 많이 걷습니다. 예. 예. 너무 좋은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숲길을 저는 40리 경부선 숲길 사업이라 그러는데 원도심에 120년간 경부선 철도 때문에 단절되고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는 부산 원도심이 완전히 되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런 꿈의 사업을 이번에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부선 지하화와 이 40리 숲길이 서로 연결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였습니다.